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스쿨 코리아 수학과 관련된 문제풀이 살펴보실 건데,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학급 수준 클래스가 될 것 같고요. 5부터 10학급과 5학급 미만의 대상을 놓고 코리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고요. 우선 유의 수준이 0.05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실 텐데, 우선 중요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학급 수준이죠. 첫 번째는 학급 수준, 두 번째는 코리아,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평균의 차이, 이렇게 나오네요. 평균의 차이라고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학급 수준이 현재 해당되는 부분이 질적인 자료로 되어 있죠. 질적인 자료. 근데 현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와 있죠. 실제 분석 변수는 속성이죠. 속성은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코리아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K1부터 K5까지 해당되는 합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양적인 자료죠. 양적인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는 독립 변수는 학급 수준이면서 해당되는 질적인 자료 중 두 가지 속성으로만 본다. 자,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우리는 코리아로 되어 있고요. 양적인 자료로 되었네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5학급과, 그쵸? 5학급부터 10학급과 그 다음에 5학급 미만의 코리아의 평균 차이가 있느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은 0.05 범위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가 질적인 자료이면서 두 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속 변수는 양적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분석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분석 방법은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평균 차이 검정이죠. 그런데 해당되는 독립 변수가 질적인 자료이면서 두 가지 속성이니까 이제는 최종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결과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독립표본 T검정의 결국은 우선은 기무가설과, 전체적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필요합니다. 자, 기무가설은 첫 번째 집단, 즉 5학급부터 10학급의 평균, 그 다음에 5학급 미만의 평균, 즉 속성계, 두 가지 속성별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대립가설은 두 가지 속성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답변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학급 유형별이 되겠죠. 학급 유형이 될까요? 그렇죠. 학급 수준이 되겠죠. 학급 수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시면 학급 수준에 5부터 10학급과
5학급 미만의 코리아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명칭을 써주시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평균의 차이가 없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평균 차이 검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속성별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해당하는 기무가설에는 없다, 대립가설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차이가 있다. 자, 이거는 해당되는 부분에 한글로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수식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수식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집단을 뮤1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다시요. 첫 번째 집단을 뮤1,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속성을 뮤2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을 뮤1,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을 뮤2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뮤1과 그리기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뮤1과 뮤2에는 평균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기무가설이 될 거고요. 이게 H0가 될 것이고, H1은 뮤1과 뮤2가 차이가 있다죠. 이거는 현재 양측 검정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 양측 검정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집단의 평균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유사한 유형이냐 아니냐를 살펴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분산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분산이 동일한 집단의 분산인지, 따져 등분산인지, 그 다음에 이분산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등분산의 결과와 이분산의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등분산 가정 검정을 보실 건데요. 다시요. 등분산 가정 검정, 가설 검정이죠. 검정하면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기무가설 무조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산에는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지 않다. 네, 이렇게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등분산 가정 검정을 해서 가설 검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등분산이라면 등분산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산이라면 이분산의 결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석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문제는 학급 수준 자체가 세 가지 속성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속성만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오시는데, 속성을 보시게 되면 2번, 3번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2번, 3번만 투입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분석을 실시해보죠. SPSS를 열어봅니다. 데이터를 열어볼게요. 제가 2번까지 데이터를 풀었고요. 요 자료를 가지고 3번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003 3번 풀이라고 문제를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서 평균 차이 검정, 해당되는 평균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선 집단의 변수가 됩니다. 집단에는 해당되는 스쿨이 되겠죠. 클래스가 되겠죠. 클래스. 근데 클래스에서도 지금 첫 번째 원하는 집단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되겠죠. 해당되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당되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차이 검정이니까, 코리아의 평균 차이 검정이니까 해당되는 종속 변수는 코리아라는 변수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는 김에 수학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수학도 넣어보고 성적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적도 한번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옵션을 보시는데 실내 구간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유의수준 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실내 구간은 95%라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는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에 대한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어 총합에 대해서, 즉 5학급부터 10학급과 4학급 미만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 이 평균에 과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5학급부터 10학급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정말로 높은지는 한번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겠죠. 자, 이제 등분산 가정 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집단이죠. 여기에 투입된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의 분포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변의 등분산 가정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내변의 등분산성은 F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T 테스트고요.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리아의 F분포는 0.261, 그 다음에 매스는 0.136, 스코어는 0.05가 나오는데 얘가 정말로 0.05인지는 얘를 소수점을 조금 늘려봅니다. 얘를 소점 넣으면은 0.05보다는 약간 크네요. 해당 부분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모두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등분산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등분산 가정 검정은 모든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기 때문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다. 기무가설은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등분산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0.05보다 크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하죠. 기각할 수가 없죠. 그러면 등분산이라는 가정 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분산과 관련된 결과치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 스코어는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T분포표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과 T분포가 나오고 자유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유의 확률값은 모두 0.000으로 나오니까 유의 수준 0.05 기준으로 해서 모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집단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당되는 코리아 매스 스코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5학급부터 10학급과 4학급까지의 두 개 집단 간의 코리아 매스 해당되는 스코어의 평균에는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내 구간이 나오는데 이 실내 구간 안에 요 구간 안에 해당하는 값들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실내 구간에 여기 상한값과 한값을 작성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내 수준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실내 구간의 실내 수준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분석을 할 때 자, 분석에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독립표본 T 검정에서 옵션에서 95%로 설정했기 때문에 95%로 나오는 거고요. 90%로 하게 되면 90% 하게 되더라도 요 검정 통계량이나 P값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나 P값은 똑같고 여기 나와 있는 실내 구간의 범위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질 경우에만 실내 수준만 고치시면 해당되는 범위만 바뀌어지는 거지 해당되는 유의 확률값이나 기본적인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평균 같은 값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현재는 이 문제에서는 우선적으로 기무가설, 대립가설에 대해서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을 CCO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부분부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학급 수준에 따라서 즉 5학급부터 10학급과 5학급 미만의 코리아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가 되겠죠.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서 대립가설은 학급 수준에 따라서, 수준의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있다가 대립가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수식으로 작성해 보실 텐데요. 뮤가 첫 번째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집단. 그 다음에 뮤2가 두 번째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같다가 되는 거죠. 같다. 예. 여기 보시면 같다가 되는 거고요. 같지 않다가 이제 양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시는 양측 검정으로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통계적 수식으로 작성하라 그러면 수식으로만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글을 쓰셔도 되고 수식으로 작성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글로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글을 쓰시는 게 더 편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코리아의 평균을 우리는 뮤1, 뮤2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가설을 이렇게 썼고요. 이제 해당되는 분포는 등분상 가정 검정이기 때문에 F 분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값을 한번 볼까요? 검정 통계량을 보실 건데 해당하는 부분을 코리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코리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75가 되겠죠. 1.275. 자, 유의 확률 값은 여기에 유의 확률 값을 F 값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0.261. 1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이거 등분상 가정 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다? 학급의 코리아 분산과 5학급 미만의 코리아 분산은 동일하다. 네. 이것을 우리는 등분산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같은 등에서 같은 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지 않다. 해당 부분은 대립가설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통계적 수식으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수식으로는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이니까 네, 해당되는 시그마 제곱 해당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이 되겠죠.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같다. 대립가설은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지 않다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적 수식은 지문에서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통계적 수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통계적 수식을 쓰시든지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한글로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달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이거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5학급부터 10학급의 코리아의 분산과 그렇죠?
5학급 미만의 코리아의 분산은 동일할 것이다. 이것이 등분산 가정검정이 되겠죠. 자, 검정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학급 수준이죠. 학급 수준의 중 5학급의 코리아의 분산과 5학급 미만의 코리아의 분산 결과,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검정 통계량, 그냥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1.275 유의 확률 0.261로 유의 수준 0.05 범위보다 크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5학급부터 10학급의 코리아의 분산과 해당되는 5학급 미만의 코리아의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등분산 가정 검정은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등분산 가정 검정은 다음 같은 결과치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걸 이렇게 붙이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다음 줄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등분산 가정 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분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분산이라는 결과치가 나타났습니다. 해당되는 등분산 가정검정의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 등분산으로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여기 등분산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평균 차이 검정이니까 실제로는 요 값을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선택하시는 거죠. 요 자료를 해석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T분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 131, 유의 확률은 0.000으로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T분포가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은 14.447. 여기는 자유도를 적으라는 말이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유의 확률 값은 0.000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가설 검정의 설명을 쓰시면 이렇게 쭉 쓰셔야 되고요. 해석과 이유로 나누게 된다면 해석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해석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무가설을 최종 결과는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학급 수준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0.0보다 작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이제 이유를 쓰게 되면은 제가 학급 수준별 5학급의 5학급의 코리아의 평균과 5학급 미만의 평균의 차이 검정 결과 검정 통계량 T는 14.447. 그 다음에 자유도 131, 유의 확률 0.000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쓰시면 결과치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쓰시면 좋으실 텐데, 우선 평균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떤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위에 있는 평균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5학급 미만, 5학급에서 10학급과 4학급까지의 코리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은 약 37,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은 33.5라는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균이 과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되는 유의 확률이라는 값을 산출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t-테스트를 통한 유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유의 확률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과연 동일하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동일하다 그러면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동질한 분포의 결과치로, 그 다음에 분포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분산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다? 현재는 등분산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을 놓고 이렇게 결과치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차이가 난다라고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5학급부터 10학급이 4학급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코리아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무에서나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5학급부터 10학급의 코리아의 평균은 요거를, 자, 이 결과를 소수점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놓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셀 특성, 형식값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적응을 하시면 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5학급 미만에, 그쵸? (33.500으로) 유의 수준 0.05 범위에서, 근데 정확하게는 0.01 범위에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0.01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다.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자료에 만큼 더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면 평균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양측 검정을 하는 이유는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측 검정을 설정을 하고 나서 봤더니 누가 어느 집단이 더 높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5학급부터 10학급까지가 4학급에 비해서 코리아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 자료 원본을 저장하는데 별다르게 바꿀 필요가 없죠. 분석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저장하실 필요는 없다. 화면이 저장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독립표본 T검정이 어떻게 독립표본 T검정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등분상 가정검정, 최종적으로 가설 해석까지를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해당되는 통계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지적이냐 양적인가를 판단을 하시고, 지적이면 속성이 몇 개이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어떤 통계적 기법을 써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